엄마,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프랑스어를 왜 배워야 해요? 한때 유럽의 공용어, 귀족들의 언어였던 프랑스어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명문대학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강의실은 텅 비는데 한국어 강좌는 대기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어가 K-드라마 언어에 밀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위기감을 표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영국 교육부 언어정책 수석자문관 캐롤라인 하퍼가 유럽 전역을 누비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믿을 수 없는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언어, 영어의 본고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영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이튼 칼리지부터 런던 외곽의 국립학교까지 지금 영국 전역의 학생들이 정부가 가르치지도 않는 언어,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언어를 밤새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바로 한국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예민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문화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일본은 자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랜 문화적 영향력을 자랑하던 두 나라가 한국의 부상에 노골적인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유럽연합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제 책상 위에는 유럽 각국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 문화적 트렌드인가? 교육적 혁명인가? Z세대의 반란 유럽의 언어 지형을 바꾸는 한글, 세종대왕과 한글 영국 교육계의 새로운 영감의 원천. 저는 이 모든 보고서를 훑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7년간 교육 정책을 연구해온 제게도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학습자는 매년 감소하는데 한국어 학습자는 1년 만에 400% 증가했다는 통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사님, 유럽교육위원회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교육부 대표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무언가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나 통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 이 현상의 중심을 탐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하퍼입니다. 영국 교육부 언어교육정책 수석자문관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년간 교육정책 연구에 몸담아왔습니다. 42세의 싱글맘으로 10살 딸 레이첼을 키우며 공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교육을 통한 변화라는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케임브리지 졸업식 사진과 함께 딸 레이첼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적 가치와 영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유럽과의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그것이 제가 추구해온 비전이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최신 언어 교육 통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 수석 보좌관 마이클이 들고 온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학습자 수는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어 학습자 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단순한 숫자 너머에 무언가 있을 거야. 이건 앱이나 기술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 저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보수당 의원들과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전통적 가치와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여전히 유럽에서 중요한 언어이며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영국인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배우든 그것은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창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중국어나 아랍어의 부상을 예상했지만 한국어가 이토록 급부상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이클, 오늘 일정을 정리해줘. 직접 현장을 둘러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의 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를 나서며 오늘은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레이첼은 아마도 자기 방에 있을 것입니다. 부엌에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레이첼이 남겨둔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고 공부해요. 전자레인지에 파스타 데워 드세요. 딸의 필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육부 자문관이기 전에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파스타를 데우며 딸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늘 이 시간에 숙제를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언어는 그녀의 약점이었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레이첼이 항상 하던 말입니다. 프랑스어 시험을 앞두고 밤새 공부해도 겨우 C학점을 받아오던 그녀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딸의 빨래를 들고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가볍게 노크를 했습니다. 레이첼, 빨래 가져왔어. 잠깐만요. 엄마, 방 안에서 뭔가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급하게 치우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레이첼이 살짝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공부 잘 돼. 뭐 도움이 필요한 거 있니? 네. 다 잘 되고 있어요. 역사 숙제하느라 좀 바빠요. 딸의 눈빛이 어딘가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방이 좀 지저분해요. 괜찮아. 내 방이 더 지저분하니까. 미소를 지으며 레이첼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낯선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제목이 쓰여 있었고 영문으로는 기초 한국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히 한글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레이첼의 필체로 영어 번역과 발음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밑에 숨겨진 노트에는 한국 가수들의 노래 가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붙은 공부 계획표에는 한국어 학습 30분이라는 항목이 매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첼, 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니? 딸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네, 6개월 전부터요. 하지만 넌 항상 언어 공부를 싫어했잖아. 영어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그건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학교에서 강요하는 언어들이었을 때예요. 한국어는 달라요.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본 적 없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엄마, 한글은 정말 놀라워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체계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엄마, 이건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 전체가 매력적이에요. 영화, 드라마, 음악.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해요. 이건 제가 정말 원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레이첼의 침대 밑을 보니 여러 권의 한국 만화책과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한글로 쓰인 일상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웃을까 봐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며 다른 언어는 필요 없다고 하던 제가 갑자기 한국어에 빠졌으니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첼, 진정한 학습은 강요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시작된단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엄마는 응원할 거야. 레이첼은 노트북을 열고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의 K-팝 그룹 BTS였어요. 영어 자막이 있었지만 레이첼은 자막을 끄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부 자문관으로서 추구해온 이상, 진정한 학습의 기쁨, 문화적 호기심, 자발적 탐구, 이 모든 것이 바로 제 딸의 방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첼, 내일 내 학교에 같이 가볼래? 혹시 너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더 있는지 궁금하구나. 엄마, 그게 사실 우리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언어 학습을 거부하던 그 아이가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요?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니?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2명이에요. 대기자도 5명이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더 깊은, 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 교육부 자문관으로서,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레이첼의 학교에 동행했습니다. 런던 북부의 그린필드 초등학교.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이곳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있는 활기찬 교육기관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교문 앞에서 레이첼과 함께 서 있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정부 차량을 타고 교육부 청사로 향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한 학생의 어머니로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첫 수업은 과학이에요. 그 다음 쉬는 시간에 한국어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수잔 윌슨 교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공식 방문이 아니에요. 수잔, 오늘은 그냥 레이첼의 엄마로 왔어요. 한국어 동아리에 대해 들었거든요. 윌슨 교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동아리요. 정말 놀라운 활동이에요. 처음에는 단지 몇몇 아이들의 관심사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과 후 활동 중 하나가 되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윌슨 교장과 함께 한국어 동아리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실의 분위기였습니다. 일반 수업과는 달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으며 서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칠판 앞에 서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어요. 이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죠. 이렇게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저는 언어학 전공자로서 딸이 얼마나 정확하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언어에 열정을 가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레이첼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엄마예요. 교육부에서 일하시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레이첼의 엄마로 왔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궁금해서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저희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괜찮은가요?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진정한 교육은 시험이나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 좀 더 들려줄래요? 여러 아이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아이는 안경을 쓴 소년이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한글의 구조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체계적이에요. 다른 언어는 불규칙하고 예외가 많은데 한글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두 번째 아이는 좀 더 내성적으로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어요. 영어 읽기가 항상 어려웠는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여 있어서 훨씬 쉬워요. 처음으로 읽기가 즐거워졌어요. 세 번째는 운동부 소속으로 보이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한국 만화를 보다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 전체가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역사, 음식, 전통, 그리고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탐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학습의 기쁨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다가와한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함께 번역하고 있는 영어 동요예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영어의 아름다움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노트에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에는 반짝반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의 twinkle twinkle보다 더 음악적인 느낌이죠. 윌슨 교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런던 전역의 학교들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요? 다른 학교도 방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몇 군데 연락해 볼게요. 해머스미스 초등학교의 교장도 최근에 이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영국 전역의 학교들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런던의 학교들을 방문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은 영국 각지에서 보내온 보고서와 데이터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에든버러까지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뜻밖의 초대가 도착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프랑스 교육부 언어정책국장 소피 모로가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파리로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신지 묻네요. 제 비서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소피 모로는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프랑스어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해온 그녀가 저를 초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루브르 근처의 웅장한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세기 양식의 건물은 프랑스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소피 모로는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프랑스 최고 인문학자 출신입니다. 그녀는 영어보다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오늘은 저를 위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녀의 사무실 창문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풍경이었죠. 무슨 일이시죠? 소피, 우리 프랑스는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나라예요. 프랑스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문화적 유산이죠.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까지 프랑스어는 외교와 예술의 언어였어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어보다 한국어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소르본 대학의 프랑스 문학 강의는 빈자리가 많은데 한국어 수업은 대기자가 수백 명이에요. 저는 공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이것이 단순한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한국 문화의 깊이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소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교육 연구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한글의 논리적 구조와 과학적 설계에 감탄하고 있더군요. 이건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캐롤라인, 당신은 언어학자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현상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소피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학생 대표들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프랑스의 초등학생 5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영국 학생들과는 달리 더 격식을 갖춘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같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소피가 프랑스어로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나요? 한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말했지만 소피가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문자 자체가 예술이에요. 프랑스어가 음악적이라면 한글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요. 또한 한글의 창제 배경이 감동적이에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소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이 디지털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학생은 더 솔직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열정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이것이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이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매력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소피는 학생들을 내보낸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라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유행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글의 과학성, 한국 문화의 깊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태도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피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고 프랑스어는 외교와 예술의 언어로 존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소피, 저는 이것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봐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매료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어 교육에서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소피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 문화의 가치를 계속 가르치면서도 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수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배타성이 아니라 문화적 포용성을 가르쳐야 해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을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회의가 끝난 후
소피는 저를 샹젤리제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파리의 상징적인 이 거리에는 이제 한류 문화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K-팝 굿즈, 그리고 한글 학습서를 파는 가게들이 전통 프랑스 부티크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런 가게들이 없었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어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어른이었습니다. 성인 학습자들까지.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소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처럼 교육 정책을 변경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문제였습니다. 소피, 우리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언어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의 접근 방식을 모색해봐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프랑스 학교들을 더 방문해볼게요. 그리고 당신도 잊지 마세요. 캐롤라인, 우리는 단순한 교육 정책 담당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럽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해요. 파리를 떠나면서 저는 소피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과거의 영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근처의 유서 깊은 건물에서 유럽 언어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개국 교육부 대표들과 언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원래 이 컨퍼런스는 유럽 내 다언어주의 정책과 영어 중심, 교육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올해는 의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 현상 유럽 언어 교육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는 우려를, 다른 일부는 호기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 모로 국장이 먼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캐롤라인, 드디어 왔군요. 독일 교육부 대표가 당신의 의견을 특별히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독일 교육부 언어정책 국장 안드레아스 밀러와 인사를 나누는 동안 컨퍼런스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유럽 전역의 언어 학습 통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분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언어 학습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학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언어학자 한스 바이만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중문화의 일시적 열풍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5,000명의 유럽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국어 학습 동기가 초기에는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지만 3개월 이상 학습한 학생들의 82%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논리적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글 학습은 다른 언어 학습과 달리 높은 지속성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은 6개월 후 중단율이 60%에 달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중단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셋째 발견입니다. 한글 학습이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회의장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바이만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한글 학습 후 모국어 읽기 능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음소문자적 특성과 체계적 구조가 언어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스페인 교육부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 현상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기회로 봐야 한다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바이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교육적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시험이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자발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교육자로서 기념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탈리아 교육부 대표가 다음으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 어린이들이 단테 대신 BTS의 가사를 암송한다면 우리의 문화적 유산은 위험에 처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렌즈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에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은 영어 동요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대립이 아니라 문화적 대화입니다. 소피 모로가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캐롤라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한글이 이토록 매력적인 이유.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우리 언어 교육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명한 교육 심리학자 마리아 슈미트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글 학습이 왜 이토록 매력적인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글은 철저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어린이들은 예외와 불규칙성이 많은 유럽 언어와 달리 한글의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둘째, 한글의 창제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배경은 언어의 민주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셋째, 한글 학습이 현대 기술 및 문화 산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어린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게임 등 다양한 현대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슈미트 박사의 발표가 끝나자 컨퍼런스장은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교육부 국장 안드레아스 밀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퍼 박사님, 저는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막을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독일은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피도 동의했습니다. 프랑스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언어 교육,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교육부 대표들도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언어의 임기를 넘어선 유럽 교육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1차, 한국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한글의 원리와 교육적 활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철학적 배경부터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현대 언어 교육에서의 응용까지 깊이 있는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김민수 교수가 보여준 시연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각국의 언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여 한글이 얼마나 다양한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성 기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유럽교육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럽-한국 언어교육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연구하고 유럽 언어 교육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모든 나라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컨퍼런스 참관인으로 온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눈에 띄게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중국 교육부 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문화교류에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일본 대표는 일본어도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자국 언어와 문화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을 떠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화적 유행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강요가 아닌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한글 열풍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레이첼과의 약속대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주방 테이블이 갑자기 작은 한국어 교실로 변했습니다. 레이첼은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학습 노트, 포스트잇에 적힌 한글 자모들, 그리고 태블릿에는 한국어 학습 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오늘은 기본 인사부터 시작할게요. 레이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레이첼은 하나씩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그 또는 크 소리가 나요. 이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으로 으 소리예요.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떴어요. 으 소리죠. 제 직업이 교육부 자문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많은 수업을 참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가르침은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음도 논리적이에요. 기본 모음은 이, 아예요. 는 땅을, 이는 사람을, 아는 하늘을 상징해요.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해서 다른 모음들을 만들어내요. 저는 천천히 따라 써보았습니다. 40대의 나이에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 인사를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는 헬로예요. 발음은 안녕하세요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엄마, 이제 감사합니다를 배워볼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발음해요. 1시간 동안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점점 한글의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소리와 문자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계세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프에서 크는 왜 발음하지 않는지, 수루와 도가 왜 다르게 발음되는지 설명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레이첼의 말은 제가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들은 전문가들의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학습자들에게 안정감과 논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우리는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레이첼이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틀었습니다. 엄마, 이 채널 정말 좋아요. 한국 할머니가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영어 자막이 있어서 따라하기 쉬워요. 화면 속의 한국 할머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었고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도 정말 흥미로워요. 공유와 나눔의 문화가 강해요. 반찬을 여러 개 준비해서 함께 나눠 먹는 방식이 중요하죠. 우리는 비록 김치볶음밥은 만들지 못했지만 레이첼이 전에 배운 대로 간단한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밥 위에 다양한 채소와 계란을 올리고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레이첼, 너는 왜 하필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니? 처음에는 단순히 케이팝 때문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보여. 레이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BTS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한국 문화 전체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의 역사, 가치관, 예술,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특히 제가 감명받은 것은 한국의 교육열이에요. 그들은 교육을 단순히 직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요. 공부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기술과 문화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균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레이첼의 말은 단순한 10살 아이의 열정을 넘어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문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영어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다른 언어의 구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자체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언어학자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른 언어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 모국어 이해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건 그냥 언어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에는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요. 정, 한, 눈치 같은 개념들은 단순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해요. 한국 문학도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짧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사랑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이토록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니? 한 소년이 시골 마을에서 병약한 소녀를 만나 친구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순수한 우정을 나누다가 점차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맞은 후 소녀가 병이 악화되어 결말은 슬프지만 그 순수한 감정의 묘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레이첼은 한국의 다른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흥부와 놀부라는 전래동화에서는 형제애와 욕심에 대한 교훈을, 춘향전에서는 사랑과 절개의 아름다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춘향전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인데 춘향이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견디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도 비슷하지만 결말은 행복하게 끝나죠. 잠자리에 들기 전
레이첼은 한 권의 책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것은 한국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의 영어 번역본이에요.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거예요. 책을 받아들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이미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저를 그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흥부와 놀부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이 여정이 저와 레이첼, 그리고 어쩌면 영국 교육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런던 한류문화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문화적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이첼과 함께 런던 한류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코벤트 가든 근처에 위치한 이 건물은 최근에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전통적인 한국 건축 요소가 조화롭게 녹아 있었습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한글 캘리그래피 수업이 있거든요. 레이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벽면에는 한글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형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역사적 순간을 묘사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환영합니다. 문화원 원장인 김수연 박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헌신해온 학자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첼은 우리 문화원의 열정적인 참가자 중 한 명이죠. 제 딸이 한국 문화와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언어 컨퍼런스에서도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들었고요. 김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을 위한 특별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에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은 한글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글 자모의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배우기 어려워 백성들 대부분이 문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엾이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김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시대적 배경에 감동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아시아의 이 나라에서는 이미 문맹 퇴치를 위한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개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자의 형태로 표현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언어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자음을 바탕으로 획을 더해 발음의 강도를 표현하는 방식, 모음의 조합 원리 등은 현대 언어학에서도 인정받는 과학적 체계입니다. 다음 전시실은 한글과 예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글 서예부터 현대 타이포그래피까지 한글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아름답게 써내려간 작품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기능적인 문자가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요. 각 글자가 하나의 정사각형 안에 조화롭게 배치되는 구조가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적이에요. 세 번째 전시실은 한국 문화의 정수라는 주제로 한국의 역사, 전통, 현대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부터 현대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공연, 영상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 문화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현대 문화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김 원장은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파괴된 상태였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를 통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육의 힘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이 빠른 성장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경쟁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영향력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매우 치열했죠. 중국은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일본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문화 수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그 독특한 매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문화적 교류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전시실은 한류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K-팝, K-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특유의 감성과 가치관, 그리고 이야기 방식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결과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의 공연 영상과 함께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와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와 깊은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중요한 요소죠. 마지막, 전시실은 한글과 미래하는 주제로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논리적인 구조와 모듈식 설계 덕분에 컴퓨터 처리가 용이하고 디지털 폰트 개발에도 유리합니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우리는 문화원 내 카페에서 김 원장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첼은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퍼 박사님, 유럽 어린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원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학습자들에게 논리적 만족감을 주고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에 좋아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또한 제가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들은 바로는 한글 학습이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김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반항의 요소입니다. 반항이요? 네,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특정 언어들이 중요하다, 배워야 한다고 강요받아왔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시험에 필요하지도 않으며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죠. 김 원장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 자발적 선택의 자유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5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인기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와 문화가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적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한글과 한국 문화는 그동안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간과되었지만 이제 그 진가가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누려온 문화적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한국 문화의 부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중국은 한류를 문화 침투로 규정하며 견제하려 하고, 일본은 자국 문화의 국제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교육부 자문관으로서 저는 종종 기존의 체계와 전통이 얼마나 변화를 거부하는지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장벽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독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는 한국의 현대 동화를 읽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소나기라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김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단편 소설 중 하나입니다.
첫사랑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담은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문화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 방문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제 교육관과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첼과 공유한 이 시간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요? 레이첼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어. 한글의 창제 정신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한국 문화의 깊이, 이 모든 것이 우리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 그럼 영국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까요? 그건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야. 이제 저는 교육부 자문관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국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교육 정책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육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의 교육 표준을 개발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교육 분야에서는 이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 언어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유럽연합 교육위원회 의장인 안톤 베르너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럽 교육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언어 교육 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육부 대표 마르코 로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어린이들이 단테와 페트라르카 대신 케이팝 가사를 외우고 라틴어 대신 한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독일 교육부 국장 안드레아스 밀러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로시 대표님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베를린 언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 학습은 어린이들의 언어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언어 교육 방법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덜란드 교육부 대표는 더 실용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항상 다문화주의와 언어 다양성을 중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교육부 대표는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세르반테스와 로르카의 나라입니다. 스페인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유럽 언어 교육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회의가 점점 격렬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대표들이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교육부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일본도 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수출국으로서 이 논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도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아시아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대표도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에 한국 대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창제 정신과 과학적 원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합니다. 논쟁이 점점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자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영국 전역의 학교를 방문하고 어린이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나 반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린이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한국 문화의 깊이에 진정으로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강요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에서 비롯된 학습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문화와 한국 문화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인가요? 시험을 위한 암기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것인가요?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말이 각국 대표들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준 것 같았습니다. 소피 모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경직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왜 기존 언어 교육에서 벗어나 한글에 매료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안드레아스 밀러도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배타성이 아니라 문화적 개방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럽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을 찾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베르너 의장이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들어보니 우리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유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의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시작된 유럽 한국 언어 교육 협력 이니셔티브를 확대하여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연구하고 유럽 언어 교육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국은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글 학습이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이러한 결정에 겉으로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국의 문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브뤼셀 시내의 한 카페에서 소피 모로, 안드레아스 밀러와 함께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캐롤라인, 당신의 발언이 오늘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었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문화적 위협이 아니라 교육적 기회로 보는 시각을 제시했어요. 안드레아스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유럽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 교육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에 잠겨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교육자로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열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영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저는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베를린과 미넨의 몇몇 학교에서 한국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과 언어 교육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이런 통합 교육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뤼셀을 떠나기 전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한글 열풍은 단순히 한 언어의 임기를 넘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본관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발표할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안에 대한 소문이 퍼져 교육부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대표자들과 언론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영국 언어 교육 혁신 연구 이니셔티브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어 선택 과목 도입 가능성 연구, 한글의 교육적 원리 연구 및 통합, 문화적 대화와 교류 확대. 첫째, 우리는 한국어를 학교 선택 과목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첫 단계로 영국 전역 20개 시범학교에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한글의 교육적 원리를 심층 연구하여 이를 영어 및 다른 언어 교육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한영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 영국문화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교육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한 언어를 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열정을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재무 담당 관료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연합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동연구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교사 파견과 교육 자료 제공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예산은 기존의 언어 교육 연구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유럽 언어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언어 교육 담당 국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존 언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글 학습을 통해 개발된 언어인지 능력은 다른 언어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흥미롭게도 중국과 일본 대사관 문화 담당자들도 회의에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따로 접근했습니다. 중국 측 문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중국어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일본 측 담당자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오랜 문화적 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어 교육 지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다른 아시아 언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만족한 듯 보였지만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그들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정리 발언에서 이 연구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퍼 박사님의 제안은 매우 혁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영국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BBC,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이 새로운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퍼 박사님,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교육 연구를 넘어 영국의 글로벌 위상에 대한 재정립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새로운 국제 관계 전략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 연구는 영국이 유럽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배움으로써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아시아 언어, 예를 들어 중국어나 일본어는 왜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모든 언어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역시 이미 일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글 학습 열풍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학습 동기를 지원하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대부분이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고마워, 마이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적용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학교에서 모두가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동아리가 이런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오늘 저녁에 같이 한국어 공부할까? 이제 저는 정책을 발표하는 교육부 자문관이 아니라 딸과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두 역할 사이의 조화가 어쩌면 이 정책의 진정한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과 셰익스피어, 문화 교류를 통한 언어 교육의 미래, 런던 템즈강 변의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첫 유럽 한국 교육 포럼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추진한 정책 연구안 발표 후 3개월이 지났고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교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 교사,
문화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준비하며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정책 발표 이후 영국 전역의 20개 시범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BBC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시각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가디언지는 한글 혁명, 영국 교육의 새로운 장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자국의 문화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했지만 한국 문화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전시 부스에 5000년 중화 문명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한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일본 대표단은 와비사비 일본 미학의 세계라는 주제로 일본 문화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류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 문화 진흥책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유럽 한국 교육 포럼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먼 한국에서 오신 교육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 작은 노력에 한국 대표단이 미소와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6개월 전 유럽 전역에서 불기 시작한 한글 열풍은 많은 이들에게 신기한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에 따른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주는 의미를 함께 탐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을 제 딸 레이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강요가 아닌 호기심과 열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교육의 민주화를 향한 혁명적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에서 우리는 모든 세계가 무대라는 그의 말을 되새깁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개회사가 끝나자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교육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 응답 연설을 했습니다. 하퍼 박사님과 모든 참가자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여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영국과 유럽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만을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성 기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보편적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의 비전은 국경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의 교육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움으로써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 포럼에서는 한글의 교육적 가치와 응용에 관한 학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고 유럽의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유럽 언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내 시범학교들의 사례 발표였습니다. 런던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난독증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난독증 어린이들을 위한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먼저 배우고 이를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어린이들은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영어 학습에 적용했더니 6주 만에 읽기 능력이 평균 35% 향상되었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문화통합교육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수업을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통합적 문화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역사, 지리,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과를 융합적으로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역사적 전환점을 배우면서 관련 단어와 표현을 익히고 그 시대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적 맥락을 이해합니다.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문학 교육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으며 첫사랑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교합니다. 또한 흥부와 놀부를 통해 교훈적 이야기의 보편성을 배우고 춘향전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비교 문학적 접근은 아이들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날에는 실제 교실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사들이 직접 시범 수업을 진행했고 유럽의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관한 워크숍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를 통한 문화 교육이 소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붓을 들고 한글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도전해보았지만 아직 많은 연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퍼 박사님, 첫 시도치고는 훌륭하십니다. 한국 캘리그래피 전문가가 저를 격려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마음을 담는 과정입니다. 오랜 수련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명상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공연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레이첼이 속한 런던 한글, 동아리 학생들과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요, 아리랑과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낭송하며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중국과 일본 대표단도 각각 짧은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전통 서예 퍼포먼스를, 일본 학생들은 하이쿠 낭송과 함께하는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준비가 다소 급하게 이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급함이 엿보였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폐회사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논의와 교류를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유럽 한국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측의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글의 교육적 원리를 활용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들이 언어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글로벌 시민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문화와의 교류를 환영합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공동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열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국교육부 차관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이었는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이끌어내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퍼 박사님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신과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을 받으며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언어 교육 정책을 넘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럼은 어땠어요? 엄마, 정말 놀라웠어.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온 교육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내게 보여주고 싶은 선물도 받았어. 뭔데요?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이야. 교육이라는 단어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어.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예술과 철학까지 담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레이첼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매일 연습하고 계신 거죠? 물론이지.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사실
이번에 한국 방문 계획도 생각 중이야.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거든. 정말요? 저도 꼭 같이 가고 싶어요. 당연하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시작한 여정이니까. 전화를 끊으며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교육부 자문관으로서 그리고 한 학습자로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교육의 본질을 일깨우는 혁명이 되었는지 지켜보셨습니다. 한 어린이의 호기심이 어머니의 용기와 만나 영국 교육의 새 장을 열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멀게만 느꼈던 문화 속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한글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 문화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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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